오늘 뉴욕 일원이 불볕 더위로 몸살을 앓은 데 이어서 내일은 강한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9세 친트럼프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블러싱 데이케어 센터에서 3살 여자아이의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 현금 보조 프로그램의 자격을 축소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일원 체감 온도가 화씨 103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강한 폭풍이 오늘과 내일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최고 낮 기온이 화씨 94도, 체감 온도가 화씨 103도에 육박했습니다. 17일은 최고 기온 91도, 체감 온도는 99도에 오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17일 오후부터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강한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 일원에 오는 17일 오후 9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폭염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350여 명의 뉴요커들이 열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폭염특보 영향권에 든 인구는 약 1억 4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완전히 다른 차원을 보이고 있다며 모든 종류의 기록을 깨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는 미 중서부 네바다주와 텍사스주 등에서는 현재까지 최소 38명이 열 질환으로 숨지는 등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 어제 대통령 후보에 공식 지명됐고 트럼프는 제이드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밤 암살 시도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뒤 당초 예정대로 14일 오후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밀워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전당대회에 귀에 붕대를 감은 채 참석, 주먹을 불끈 쥐고 대통합을 외쳤습니다. 대선 승리 축하 파티를 연상케 한 어제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의원 2,387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는 2016년과 2020년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식 지명 이후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밤 9시쯤 전당대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참석자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트럼프는 주먹을 지켜올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는 공화당 당원들의 찬조 연설만 지켜보고 약 1시간 만에 행사장을 떠났지만 이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나라 전체와 세계 전체를 뭉치게 할 것이라며 대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제이드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고 부통령 후보 물망에 올랐던 인사들도 이제는 모두 트럼프 벤스 팀의 당선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제이드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은 오하이오주 출신 상원 의원으로 올해 39세 초선이어서 무한한 성장 가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벤스 상원 의원은 불법 이민 차단, 기후 위기 평가 절하,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견해를 열렬히 지지하는 친 트럼프 의원으로 유명합니다. 벤스 상원 의원은 1984년 오하이오주 미들타운 태생으로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공직 경험도 없이 2022년 말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당선돼 관운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벤스 상원 의원은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처음 면담한 뒤 2022년 4월 트럼프로부터 상원 의원 후보 지지를 획득, 상원 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벤스 상원 의원은 해병대의 자원 입대, 이라크전에 참전한 뒤 오하이오 주립대를 거쳐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했으며 캠퍼스 커플인 인도계 부인 우샤 벤스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자신의 성장 과정 등을 담은 회고록 힐빌리 엘레지를 통해 쇠락한 러스트벨트에서 고통받는 중산층을 조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의 몬테소리 유아원에서 한 남성이 3살 난 어린이를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퀸즈 데이케어 센터에서 3세 여자아이를 유괴하려 시도한 혐의로 수배된 남성의 영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어제 오후 5시 직전 플러싱 레빗가에 있는 몬테소리 어린이집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여자아이를 픽업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자아이의 이름을 말하며 아이 아버지가 20분가량 늦어질 것 같아 자신이 데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해당 남성이 아이의 긴급 연락처 목록에 있는지 확인 후 목록에 없자 아이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직원에게 말했지만 이후 도주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는 사건 당시 용의자와 접촉 없이 안전히 어린이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용의자는 황토색 반팔 티셔츠와 카고 반바지, 밀리터리 캡 모자를 착용 중이었습니다. 현재 사건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매달 100에서 400달러가량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보조 프로그램의 자격을 축소, 오는 28일부터 구직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으로 수혜 대상을 제한합니다. 뉴욕시 소셜서비스국은 오는 28일부터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최저소득 현금 보조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55만 뉴욕시 현금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오는 28일부터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활동 중이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셜서비스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뉴욕주와 연방법에 의거한 결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수혜자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이를 충분히 고지할 것이며 지원이 끊긴 시민들을 위한 안전책 등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현금 보조 프로그램은 저소득 주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성인 한 명은 월에 183달러의 현금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부양 자녀를 포함한 3인 가정은 월에 389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당초 구직활동에 참여 중이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팬데믹 직후 구직활동 참여와 학교 재학 조건을 없애고 수혜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몰리고 수혜 대상이 급증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행정 절차 지연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자 뉴욕 법률지원협회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현금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는 팬데믹 발발 직후인 2019년 12월 17만 9천 명에서 지난 5월 5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을 전격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하급 법원의 공적 행위인지를 검토하라는 명령, 그리고 뉴욕주 법원의 성추행 입막음 사건 선고 연기 등에 이어서 사법부가 연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일리 캐넌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자체가 위법이라며 어제 아침 전격적으로 공소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캐넌 판사는 93페이지 분량의 기각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검 임명은 미국 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넌 판사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법무장관이 임명한 것은 위법이며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의 인준을 받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4가지 형사 사건 중 가장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분석이 됐으나 이날 판결로 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특검 자격 문제는 지난 1일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도 일부 대법관이 선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급법원이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머지 형사와 민사 사건도 기각돼야 하며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멈추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스미스검 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상급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항소를 해도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중 피격과 관련해 무경호 논란이 있는 가운데 백악관 비밀 경호국을 관장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이 경호 실패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적 조사를 지시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경호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호 실패라는 견해에 동의하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경호 실패로 못 박았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 수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백악관 비밀 경호국의 경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국토안보부 장관이 경호 실패를 인정한 가운데 연방하원 정부감독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 연방상원의 국토안보위원회 등 최소 3개 상임위원회가 트럼프 피격과 경호 실패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원 정부감독위원회는 백악관 비밀경호국 국장에게 22일 출석, 증언하라고 명령했고 하원의 국토안보위원회는 경호와 관련한 모든 자료, 무전 등과 관련한 녹음 파일 등 모든 자료를 19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연방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전면 조사를 외쳤습니다. 트럼프 피격 뒤 이틀간 3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자처하는 등 자신에 대한 사퇴 이슈를 트럼프 저격으로 옮기려고 안간힘을 썼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TV 토론 직후 거센 사퇴론에 시달렸고 지난 13일 트럼프 저격 뒤 더욱 불리한 국면에 처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겠다고 말한 남자가 아니라며 대선 결과에 승복하기를 거부한 남자도 아니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위협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가, 전직 대통령이 그 같은 말을 하는데 누군가를 선동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신이 아무 말도 안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이름을 언급하고 직접적으로 공세를 퍼붓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의 반헌법적 행동을 지적하면서 다시 선거 유세에 나선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지목한 벤스 원에 대해서도 트럼프와 그의 극단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지의 실현을 위해 법을 어기는 것도 불사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피격 이틀 만에 다시 공세로 돌아선 것은 그만큼 자신의 처지가 백적간두 위기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이든에 대한 사퇴 요구는 비록 물밑에 있지만 전체 대선 상황에서 바이든의 입지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일부에서는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으며 대선이 4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누가 후보로 나서든 전세를 뒤집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2분기 우호적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데 큰 확신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미 클럽 대담에서 1분기에는 추가적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지난주 발표된 통계를 포함해 2분기의 최근 3개월 지표는 어느 정도 추가 확신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노동시장 열기가 식어가는 현 상황에서 물가와 고용이라는 연준의 두 목표를 다시 살펴볼 것이라며 현재는 두 목표가 훨씬 나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통화 전망과 관련해 통화정책 호의에 관해서라면 어떤 식으로든 신호를 보내지 않겠다며 금리 인하 시점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에 대해서는 암살 시도를 비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연내 3번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0.25%씩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금리를 3번 인하할 가능성도 60%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올해 9월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골드만삭스는 빠르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시장과 둔화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조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현 집권층, 즉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트럼프 눈치를 보고 이달부터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국은 연방 상하원 등 정치권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강요들, 심지어 법원과 검찰 등 사법부까지 트럼프의 눈치를 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연준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7월에 일찌감치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전망했습니다. UBS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서 당초 공약대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기 위해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 다음에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5.2%였으며 올해 목표가 5%임을 감안하면 2.5%포인트가 깎이게 되면서 절반이 낮아지는 셈입니다. 특히 이처럼 중국 경제 성장률의 하락은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가 절반, 소비와 투자 감소에 따른 것이 각각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UBS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을 하고 제품 생산도 제3국에서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줄이려 하겠지만 중국의 생산과 수출 기지가 되는 제3국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 재정 부양책을 마련하고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으며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해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봉선화 현장으로 유명한 인기가수 현철 씨가 한국 시간 15일 오후 향년 82세를 일기로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폴김 펠팍 시장이 어제 제임스 로툰도 전 시장을 꺾고 뉴저지주 팰리세이지박 민주당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선출됐으며 펠팍에서 한인이 민주당 대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저지주가 지난 6월 말 통과시킨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백투스쿨 면세 예산을 측정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 백투스쿨은 면세 혜택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근교 지역을 조사한 결과 뉴욕주 스카스데일이 평균 소득 57만 달러로 1위, 뉴욕주 라이가 40만 5천 달러로 2위에 랭크됐습니다.
지난 14일 밤 12시쯤 맨하탄 어퍼 이스트 사이드 79가와 2에비뉴 교차 지점에서 스쿠터를 타고 가던 19세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트럼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어제 한때 35% 이상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중책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4개월간 매달 트럼프 캠프에 4,500만 달러씩을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16일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리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의 정치적 역 프로그래밍으로 7개 주요 경합주에 선거운동 자금으로 1,5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7도, 밤 최저 기온은 7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3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4분입니다. 이상으로 7월 1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